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다솜쌤입니다.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인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을 보시면 노인의 건강과 질병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양의 문제로는 미각과 후각, 시력과 청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미각은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된다 그랬죠. 단맛과 짠맛 잘 못 느끼게 되고 후각 기능이 저하돼서 미각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시력이 저하됨으로 인해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청력의 저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음 위가 위축되고 위 소화액 분비 감소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사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칼슘의 섭취 및 흡수의 감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거로 인해 골다공증 발생한다 그랬죠. 골다공증 발생.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골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체의 수분량이 감소되고 이때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로는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식사를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의 부족은 우유로 보충하고 이때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 섭취 꼭 해주셔야 됩니다. 칼슘은 비타민 D고 비타민 C는 철분이었습니다. 철분.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염분 섭취량을 줄여주시면 되고 고지방 식이는 안 되고 고콜레스테롤 식이도 안 됩니다.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 등을 섭취하면 변비가 예방되기 때문에 고섬유식이 제공하시면 되고요.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백질은 꼭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섭취량은 1kg당 1g씩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동물성 지방 섭취는 제한. 식물성 지방 섭취 드셔야 돼요. 식물성은 오케이.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에서는 다채로운 식단을 균형 잡힌 식사로 권장하는 것이 좋으며 맵기 곡류를 주식으로 지방이 없는 고기와 생선, 달걀, 콩류 등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단백질 섭취 중요한 거 나와 있고요.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은 먹지 않고 탄 음식은 피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몸에 좋은 거는 다 섭취하고 몸에 안 좋은 것은 먹지 않는다. 저희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수분을 권장해야 되는 질병 이렇게 있었는데요. 수분을 권장해야 되는 질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시는 것보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으로는 간경화, 신부전증,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질환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 설명드렸었죠.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들어오면 배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금고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 생기고 과부하가 나타나게 돼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운동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 문제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노인의 질환별, 노화에 따른 특성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는 신체적인 부분들이 다 감소가 되었었잖아요. 그 감소되는 부분들이 노인이 운동을 꺼려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심장 근육의 수축하는 힘이 감소되어서 활동 시 쉽게 피곤해지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무리가 되어서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활동이나 운동 시 숨이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활량이 감소되어서 숨이 찬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 세 번째로는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움직이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다음으로 시력의 감퇴로 넘어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꺼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운동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노인의 운동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로는 운동 수준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운동을 제공을 해주시고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 근육 손상을 방지해주고 또 몸을 지켜주시면 되고 준비 운동은 최소 10분 정도, 10분 이상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늘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시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시에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은 금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으로는 테니스, 축구, 농구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다. 다음 수면 문제 보겠습니다. 수면 문제로는 수면 중에 자주 깨며 수면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증가하여 밤에는 잠을 잘 안 주무시는 거 볼 수 있겠죠? 밤에는 잠을 안 주무심. 이러한 수면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를 노인에게서 보이고 있습니다. 수면 관리로는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복감으로 인해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은 제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콩 고르기 같은 거, 콩 고르기, 콩나물 다듬기, 이러한 집중하는 일은 취침 전에 제한한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은 금해 주시면 되고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 해주시면 되겠죠. 낮 시간 동안에. 낮 시간에 낮잠을 줄이고 활동하는 거. 네, 6번, 7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성생활 나오는데요. 그중 성문제로는 여성 노인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고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지연된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인해서 털이 증가한다거나 얼굴에 털이 증가한다거나 질 분비물이 감소되어서 성교시 통증이 있다거나 질 분비물 감소로 인해 성교시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감염이 잘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고 남성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하게 되겠죠. 세 번째,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뇨병이란 질환으로 인해 발기부전 경험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네, 성기능에 변화 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성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전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성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성생활 관리로는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인간의 기본 욕구임을 인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존중.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과 약물을 파악하시고 성생활은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약물 사용 나오는데요. 우리 노인들은 약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도 굉장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약물 관련 특징으로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의 흡수가 감소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노인에게 약 부작용이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밑에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아 약 흡수가 불안전하고 약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약물 농도가 변하게 됩니다. 또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이 배설이 잘 안 돼 약물 중독의 위험이 나타나며 간의 대사 능력, 해독하는 능력이 약해져 약물 대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또 노인에게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원칙으로는 복용하는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적합한 약, 정해진 양, 또 시간, 올바른 복용, 올바른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약을 복용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 약은 내가 먹고 정해진 양, 정해진 시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죠.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은 올바른 약물 사용 원칙 기억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비처방 약을 복용하기 전에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노인들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많잖아요. 기존에 복용약의 양이 많기 때문에 비처방약이라도 꼭 의사와 상담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복용 금지해 주시면 되고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상시 구입이 가능한 약 4가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있습니다. 이 4가지 약은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거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기록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대상자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제공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진료를 받을 때는 복용 중인 약물을 메모하여 사전에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사용 방법으로는 복용하던 약을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되고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작용 발생.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네.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 복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병원에 나가기 힘드시기 때문에 내가 먹던 약 한 번 너도 먹어볼래? 이거 먹어서 좋아졌다 라고 말을 하시면은 나눠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절대 다른 사람 약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병원 방문 시에는 처방전을 제시하셔서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면 되고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그 전에 처방받은 약이 있더라도 가장 최근의 약을 또 용량이나 약의 성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자몽 주스와 약을 함께 복용하게 된다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과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몽 주스와 복용을 하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부작용으로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철분 제제는 오렌지 주스,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셔야지 흡수가 잘 되고요. 이 약물은 식사 중간중간에 복용을 권장합니다. 이제 근데 약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식사 중, 식사 시에 복용을 권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물이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는 것은 안 되고 분할선이 있는 것만 쪼개서 복용이 가능합니다. 약물 중간에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것만 쪼개서 복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약물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복용 시 2배로 복용하는 것은 안 되고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복용을 하시거나 만약에 점심시간이 지나서 점심약을 먹어야 되는데 4시가 됐어요. 그러면 점심약 거르고 저녁약으로 복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한다. 약마다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홍삼이나 이렇게 농도가 짙은 약이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상의한 다음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연과 적정 음주 보겠습니다. 먼저 담배는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대의 건강을 증진을 시키기 때문에 금연해 주시면 되고요. 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음주를 권고하는데 그냥 술을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끊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끊으면 되냐 절주 방법을 보시면은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 내 술도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절주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변 친구들에게 나 술 끊을 거야 혹은 나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혹시라도 술을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빈속에 술을 드시면 안 되고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이제 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 보시면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인플루엔자, 폐렴구군, 대상포진 해서 총 6가지 전염병 나와 있는데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차 접종은 이미 다 접종이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접종하는 주사입니다.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추가 접종해줘야 된다.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독감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독감주사. 저희 독감주사 매년 한 번씩 맞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음 폐렴구군은 저희가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만 65세 이후에 한 번 맞거나 만 65세 이전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렴균 같은 경우에는 위험군에 대해 만 65세 이전에 1회에서 2회 맞으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면은 만 65세 이상 때 한 번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또한 똑같습니다. 좀 내가 과거에 수두에 걸렸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 65세 이전에 한 번 맞고 만 65세 이후에 한 번 맞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에서는 숫자가 딱 2가지가 나왔는데요. 10년하고 1년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은 10하고 1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데 화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10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적혀있는 글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군,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근데 이 중 여기에 적혀져 있는 예방접종 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해야 되는 주사인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하게 저희가 신경 써서 맞아야 되는 주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주사는 무엇이냐면은 폐렴구군입니다. 폐렴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구군은 여기 나와 있는 예방주사 중에서도 더 신경 써서 맞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다음 계절별 생활안전수칙 보시겠습니다. 폭염 대응 안전수칙으로는 가급적 야외 활동 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실내.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하셔야 되고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수분은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 특히 겨울에 이렇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실내 운동을 권장하고 새벽보다는 낮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가게 되면은 몸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움츠리게 되죠. 저희 혈관도 똑같은데요.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찬 곳으로 가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금지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외출 시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골절 예방 안전수칙 보겠습니다. 이때도 골절은 겨울에 미끄러 넘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아야 되며 움직임이 둔한 옷을 입지 않는다. 이때는 두꺼운 패딩을 하나만 입는 게 아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주시면 되고요. 근력 강화 운동을 권장해서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까지 해서 2장 요양보 관련 기초 지식까지 마무리하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부족한 저의 강의에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3강에서 이제 또 원장님과 재미있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